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위독 되러 갈 것. 네,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에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을 뵈러 갈 것이라는 말도 청와대 측은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흘 전에도 모친 뵙고 왔는데 모친 상태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이남 삼녀 중 장남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에 대한 애정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모친 상태 어느 정도인지 문재인 대통령 언제 어떻게 부산에 가서 또 어떻게 일정을 소화할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모욕, 쓴소리. 한쪽에서는 모욕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쓴소리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잘못해도 정말 잘못했다.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표현의 자유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도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이런 공방 어디선가 언제쯤인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 때는 서로 지금의 처해 있는 상황만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영상에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르고도 같은. 네, 다르고도 같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 오늘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두 원내대표의 시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공수처 법안, 이런 법안 등에 대해서 또 현 정국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대입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는 같은 당 의원들만 치더군요. 상대당 의원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야유를 하거나 박수를 칠 법한 장면에서도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 똑같았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 오픈어 순서 세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김영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김영환 의원, 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친 위독하다. 오늘 오전에는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에는 모친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돌아서 청와대가 긴급히 기자들에게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돌았는데 청와대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고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정을 마치고 모친을 뵈러 갈 예정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고요. 문 대통령이 이제 지난 주말에는 그 헬기를 타고 모친이 지금 부산에 계시는데 예. 모친을 뵈러 가서 또 건강 상태를 살피고 왔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모친의 연세가 올해 92살이라고 하시니까 노안이신 거죠? 연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 그냥 노환으로 그동안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 교수님? 예. 남북관계 관련해서 나는 흥남철수 때 네, 그렇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온 피난민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고 특히 어머니께서 그런 피난민의 아내로서 또 자녀들 키우고 또 가족들 부양하고 이런 데서 참 많이 고생해서 모친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유난히 이제 그 모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뭐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이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환을 겪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2012년 12월 아마 대선 즈음에서의 장면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투표 당일인 것 같네요. 투표소에 들어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또 부친께서 계속 연세는 많으시지만 생존해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소식 듣고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뿐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어머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자식이 특히 이제 어머님에 대한 애정과 그 각별함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대통령도 오랜 기간 동안 좀 생각을 하고 같이 어머님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를 한 달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형태로 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당일 이렇게 왔다 가시는 것보다도 지금 만약에 위독하시다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현안들이 있고 대통령 그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고 또 살펴도 보고 지시도 해야 하고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어머님이 아프신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한 사람일 뿐이고 한 명의 아들일 뿐이지 않느냐. 이럴 때는 대통령도 가령 또 휴가를 내서라도 그렇습니다.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다시 부산에 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청와대 쪽에서는 정말로 또 여당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네요.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른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는 영상,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강아지 덕분은 언제나 정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만 해야 한다. 네 강아지 덕분은 아까 인용에 나온 덕구가 저예요. 괜찮죠? 재미있죠?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예이! 근사한 옷들을 구해보셨소? 그것은 안보 자켓으로 이것만 입으시면 나라의 안보가 탄탄해져 오호라 그렇단 말이지. 아니 저것은 후후, 저기 저 북나라에서 나의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고 있구나. 아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이점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네, 영상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자막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조롱 그 사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상 벌거벗은 임금님이 비유한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수갑 찼다.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은팔찌라고 또 비유하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 이게 아마 극우 집회에서 많이 나온 표현 같은데 그런 표현도 사용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게 한국당에서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옳은소리라는 곳인데 거기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한 4분 반 정도 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동화에 비껴서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풍자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문 대통령이 이제 실체가 없는 뭐 안보 재킷,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실체가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된 것으로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제 동화를 비낀 어떤 풍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벌거벗게 좀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또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문재양이라는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 표현을 갖다가 공당에 유튜브에 직접 쓴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단순하게 정책 풍자를 넘어서서 지나친 모욕과 조롱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먼저 김 교수님이 조금 전에 그 영상 지금 보셨는데 말이죠. 저 정도는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 아무리 풍자하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냐. 김 교수님 장관 어떠세요? 미국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풍자에 허용하는 수치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를 보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데 21조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돼 있어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라는 것에서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위라든지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것을 통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누드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에 대한 것을 풍자하는 거에 대한 것은 좋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수 있는 부분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그렇게 또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제한은 분명히 있다. 그것 또한 네. 헌법에 명시되어 그렇습니다.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 교수님 장관 어떠세요? 네, 국민 정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풍자와 이제 조롱의 그 경계의 문제인데 저는 그 이제 동화에 나온 것과 이제 패러디에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재앙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누드화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다른 때와 달리 요즘 이제 그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서 그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양정이 완전히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광장 정치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특히 정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 갈등을 좀 이렇게 완화시킨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면은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중도층의 지지가 더 이탈할 것 같아요. 핵심 지지층들이야 더 시원할 수 있겠죠. 아,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걸 어떻게 보겠어요. 지지율도 저는 상승에 도움도 안 되거니와 또 가뜩이나 우리 정치가 이 징후, 혐오 이런 걸로 완전히 점쳐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동영상을 내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전 한국당이 왜 저런 부분에서 정치적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리에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오히려 대표가 좀 이제 그 뭐 수위를 좀 조절한다든지 좀 이랬어야죠. 예.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자유한국당의 어제 옳은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오른 동영상
뭐 인형극이기도 하고 동영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청와대에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아마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하는 예의와 도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깎아내려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제1야당이 추구하는 정치입니까?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면서 자유한국당의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청와대와 같은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모독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작 발표회를 연 날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재앙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까지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연설한 집회에도 철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구가 정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예, 민주당이 상당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해라. 황교안 대표가 극우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밝히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 풍자를 통한 그런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국당에서 그 전에 2004년이죠. 그때 환생경제라는 그런 그 연극을 해가지고 또 그때 상당히 논란이 일었는데 그때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진심에는 눈을 닫고 보고 싶은 것만 향하는 돼지의 눈을 버리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면 뭐 이야기하는 와중에 자꾸 나왔습니다만 2년 전입니다. 2017년 1월이면 아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일이죠. 당시 국회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빗댄 누드화가 전시가 됐고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시 전시회는 한 의원이 소개를 해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가 열렸던 건데 그 의원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일단 여야의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당시 장면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막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여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한 미술가라는 인간과 함께 국회의 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막말 이상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까?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그런 상처를 드리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창원 의원이 했는데 일단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저걸 방송한 거고 당시에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 개인이 그 전시회를 하도록 주관을 해줬다, 주선을 해줬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로 이제 피해를 받았던 작가들의 요청을 받아서 국회의원회관에 저런 그림을 전시하도록 했는데 수많은 그림 중에 이제 저 그림 하나가 더러운 잠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그 나체로 묘사한 그림인데 저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표창원 의원이 당시에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로 얘기했다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갖다 징계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대표도 지금 그 SNS 통해서 이것은 뭐 부적절한 그런 것이었다고 또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풍자하는 지금 한국당하고 당시에 의원 개인이 어떤 외부 작가들의 의뢰를 받아서
낸 그 전시회를 갖다 사과한 그 민주당의 태도가 좀 다른 약간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정치권, 정치하시는 분들의 기억력이 일반 국민보다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좀 싶어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 당시에 여야가 어떻게 서로를 상대하고 서로의 사과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런 걸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또 반복하지는 않을 텐데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죠. 지금 말씀처럼 저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그 보도도 많이 됐었고 말이죠. 근데 여전히 또 그 생각은 또 하지 않고 자신이 하면은 풍자고 남이 하면 모독이고 전 내풍남모 같아요. 내가 하면 풍자 남이 하면 모독이고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앵커께서 저기 모두 발언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던데 워낙 입장을 바꾸면 똑같아져요. 근데 또 그건 있고 말이죠. 또 집권당일 때 다르고 또 야당일 때 다르고 그러니까 집권당일 때 모습은 또 여야가 똑같습니다. 야당일 때 모습도 어떻게 보면 똑같고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래서 적대적 공존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닌지 사실상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저기 표창원 의원이 한 거하고 많이 다른 게 표창원 의원은 개인이 한 게 아니었고 이건 당이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한국당이 이건 쿨하게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감이다. 이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무리가 일어나니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좀 넘어가는 이런 좀 이렇게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있었던 거 다 까먹고 이어서 이게 자기가 하는 행동은 괜찮고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쿨하게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 말씀은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 그 당시 여당으로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선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한 누드화가 나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놓고서는 왜 2년이 지나서 지금은 똑같은 행동을 자유한국당이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뭐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 제가 수차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정책이란 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것을 뭐 풍자를 하든지 하면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나름대로 그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한 개인 특히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윤리에 관련돼서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지나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정치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철학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뭐 당에서 요구하면 그냥 따라가서 다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가지고 잘못했다면 누군가가 이거는 아예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집단적인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걸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하고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일종의 50년대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얘기했었던 한국 정치는 마치 회오리 정치 같다. 그냥 어느 한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쏠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현재에 매몰되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좋은 정치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해보면 20대 국회가 잘못했다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 반성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있지 않으면 내년도 총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게 마치 정치의 본질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유체계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두 분께 좀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제 풍자냐 조롱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당은 이게 선이 분명히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은 정책이나 또는 토론을 통해서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정책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 그것으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하지 않느냐. 저렇게 일종의 패러디를 통해서 상대당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이 하는 것보다는 뭐 시민사회가 언론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당이 상대방의 그 수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국민 민복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 절사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당은 권력의 획득이라는 게 반드시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저런 식의 비판하면 안 되죠.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정책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이러한 정책이 지금 현재 빈부격차 더 갈등을 더 완화시키지 못하고 더 격화시킨다라는 이런 비판을 해 나가야죠. 인신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건 비판이 아니라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 예. 상대방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 교수님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MBC에서 얘기하는 세러데이 나이트 SNL. 예.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기보다는 그 SNL에 더 많이 나갔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 그래서 언론들이 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맥케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무슨 평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보조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노인 같다고 하는 거를 막 이렇게 풍자하고 했는데 그것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같지만 공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공당 같은 경우는 자제하고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는 상대방을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 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구태 정치고 그거는 아주 오래된 정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이걸 사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홍보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당이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또 일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국고보조금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도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과연 제한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물론 자 봐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아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에서도 또 연극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려고 풍자하는 연극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시 또 논란이 됐던 것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당시는 사실 이제 환생경제라는 그런 연극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에서 의원 연찬회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때 이제 논란이 된 것은 노무현 그 당시 대통령을 이제 노가리라는 그 표현으로 그다음에 기억납니다. 저 배우들 지금 저 의원들이 배우들을 하고 있는데 저 대사에서 굉장히 욕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그래도 뭐 그 아주 노골적인 욕설은 없었는데 이때는 정말 적나라한 욕설들이 많아서 지금보다도 좀 더 수위가 셌던 그런 그 상태였고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고 이런 쓴소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 사과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배우로 출연을 했었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박수를 치면서 이 환생경제에 대한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저걸 제지했었어야지 같이 박수를 치면서 갈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품격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방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 나와서 또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이 지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발 정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의 민주당이 또 어느 처지에 가 있을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또 어느 처지에 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 몇 년 뒤에 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